네, 첫 번째 모닝픽은 50억 원 유지입니다. 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15일인 어제였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 1에서 4%를 보유한 대주주에게 적용이 됩니다. 정부는 당초 이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 공개 직후인 지난달 1일 코스피가 3.8%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불만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준 유지의 필요성이 나오면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번에 50억 원 기준 유지가 그러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졌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일부 투자자들은 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연말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대거 매도하는 이른바 세금 회피성 매도에 나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매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면서 해당 종목의 주가는 급락을 할 수 있고요. 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결국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일단은 그 우려는 해소가 된 겁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연말 매물 폭탄 우려가 사라지면서 단기적인 수급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코스피 상승까지 이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 그대로 유지하기로 공표한 것이 상승 동력이 되면서 어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마의 3,400선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를 강화하면서 상승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친화 정책에 따른 정책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시장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된 만큼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업 실적 개선 같은 근본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책 결정에 따른 단기 효과라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예의주시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달라진 가족 풍경입니다. 네, 서울 시민의 가족 형태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결혼과 이혼 추이, 또 가족의 가치관, 가족 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서울 시민의 이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이혼 건수는요, 2014년 19,5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12,000여 건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평균 이혼 연령을 보니까요, 남성이 51.9세, 여성이 49.4세, 2000년보다 10년 이상 높아졌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황혼 이혼 비중을 보니까요. 2000년에는 3%대에 불과했는데 지난해는 25% 수준까지 무려 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서울 시민의 혼인 건수를 보니까요.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평균 연령은 남성이 34.3세, 여성은 32.4세였고요. 국제 결혼은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외에 또 어떤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까? 네, 1인 가구 요즘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들리잖아요. 네. 지난해 서울의 1인 가구를 보니까 166만 가구, 전체의 40%를 차지하면서 이제는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됐습니다. 2인 가구는 약 26%, 4인 가구는 약 12%에 불과했고요. 고령자 가구는 전체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에 0세에서 5세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2016년보다 지난해 40% 이상 줄었고요. 같은 기간 영유아 수도 44만여 명에서 24만여 명으로 감소해서요. 저출산 흐름이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보면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뭐 친구나 동료와 함께 지내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이런 비친족 가구 몇 가구로 집계됐을까요? 네, 비친족 가구는 2016년에는 6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12만여 가구로 약 8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친구나 동료, 생활 동반자가 함께 주거를 공유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또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2016년에는 32만여 가구에서 2024년 28만여 가구로 감소했고요. 다문화 가구를 보니까 약 7만 8천 가구로 다문화 가구원 수는 이제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가족의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돌봄, 주거,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요. 다문화 비친족 가구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